아, 그래픽카드 너무 이쁘고요. 안녕하세요, 마인드PC의 한우원 팀장입니다. 이야, 이번에 최신 제품들이죠. 라이젠 5600X 플러스 RTX 3060 조합으로 이번에 새롭게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특가 상품은 아니지만 가격대를 확인해 보시면 당연히 타사 대비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체 조합이 실질적으로 이제 고사양 게임 하시는 분들께 정말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 본체 조합이 지금 시국에, 이 시국에 맞출 수 있는 정말 최선의 게이밍 PC 조합이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메모리 업그레이드 이벤트까지 이번에 준비되어 있다는데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보여드리는 이 본체 PC 제품 견적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CPU 라이젠 5600X 제품이 들어갑니다. 자, 라이젠 5600X 제품을 또 이제 거뜬히 버텨줄 메인보드 제품 또한 중요하죠. 기가바이트 어로스 B450M 어로스 엘리트라는 제품이 들어가는데요. 이 메인보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MD 라이젠 5600X가 출시가 되고 나서 업데이트 목록에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준 뒤로부터 계속까지 쭉 이 메인보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메인보드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라이젠 5600X의 성능을 너무나도 잘 버텨주고, 심지어 5600X 뿐만 아니라 라이젠 5800X CPU까지도 거뜬히 잘 버텨주는 아주 안정적인 메인보드 제품이면서도 지금까지 문제 한 번 없었고,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도 이 메인보드 제품을 정말 만족스럽게 잘 이용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B450 칩셋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B450M 어로스 엘리트 제품이 들어갔고요. 심지어 이제 10만원대 초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정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메인보드의 안정성이 이제 컴퓨터 수명에 결정된다는 말도 있듯이 이 메인보드 제품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메인보드 제품의 CPU 바로 이제 장착을 할 건데, 당연히 5600X가 성능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존스보 MX400이라는 별도의 CPU 쿨러가 같이 조립이 됩니다. 그러면 조립하면서 기본 쿨러와 또 이 CPU 쿨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멀티팩과 정품의 차이점은 바로 이 박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박스 빼고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고요. 기본 쿨러가 같이 동봉이 되는데, 이 기본 쿨러는 당연히 저희가 그냥 동봉을 해드리고요. 성능이 더 높은 별도의 사제 공랭 쿨러 존스보 MX400 CPU 쿨러 제품이 들어갑니다. 팀장님, 그러면은 왜 라이젠 5600X에서는 사제 공랭 쿨러 제품이 별도로 필수인가요? 라이젠 5600X 제품에는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제품의 클럭이 바뀌는 부분을 이제 PBO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온도를 더 잘 잡아주면 잘 잡아줄수록 그 PBO 성능으로 이제 커지는 성능 격차는 살짝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600X는 성능이 꽤 많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사제 공랭 쿨러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메모리 업그레이드 이벤트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초록색 25600 클럭의 마이크론 크루셜 메모리가 있다면은, 이번에 업그레이드되는 품목은 이 발리스틱스 메모리 제품으로 변경됩니다. 본인이 화이트 색상의 케이스를 살 것이다, 그러면 메모리도 화이트 색상, 본인이 블랙으로 살 것이다, 블랙 색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제품은 이제 튜닝 메모리고 XMP 또는 DOCP 기술을 지원하는
튜닝 메모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이 높은 메모리 제품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4월 동안 4월 내내 이 발리스틱스 메모리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M.2 SSD 제품 마이크론 크루셜 P5 기본 용량 500기가로 제공이 되고요. 보시면은 이 메인보드 제품에는 방열판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M.2 방열판을 같이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수스 RTX 3060 무려 터프 게이밍 모델입니다. 와, 워낙 구하기 힘든 부품이다 보니까 환상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아수스 환상종 RTX 3060 터프 게이밍 모델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이 환상종이 재고가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재고 소진 시에는 다른 그래픽카드 제품으로도 변경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만 이 환상종 그래픽카드를 대체할 다른 또 환상종 그래픽카드를 저희가 꼭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선보여드리는 아수스 RTX 3060 그래픽카드 제품인데요. 금도금 처리로 쫙, 제가 봤을 때 RTX 3060 모델들 중에서 이제 최고로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그래픽카드 제품 모델이라 할 수 있고요. 이야, 자,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와, 마감이면 마감, 디자인이면 디자인. 야, 후면 백플레이트 디자인도 솔직히 장난 아니게 너무 잘 해놨습니다. 야, 이래서 환상종이죠. 심지어 이제 듀얼 바이오스 모드라고 해가지고 조용한 모드, 그 다음에 퍼포먼스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 퍼포먼스 모드로 진행을 해도 그래도 펜은 조용하다는 점. DP 포트 셋, 총 3개의 포트에다가 그 다음에 HDMI 포트 둘, 총 5개의 모니터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PCI 슬롯에 장착되는 부분이 크롬 도금 처리가 된 것처럼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니까 일반 알루미늄이나 그런 걸 사용한 게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 304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이게 왜 그 고객님들께서 아수스 터프 게이밍 모델들을 이렇게 많이 찾으시는지 알 수 있게 되는 환상종 모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시소닉 파워 제품은 뭐 워낙 명성이 뚜렷한 제품이기 때문에 시소닉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해외에서 시소닉 제품을 구매했을 때는 워런티가 3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리안 마켓 올리, 한국 시장에서는 5년이 제공된다는 점. 시소닉 제품이 워낙 인기가 많은 이유는 우선 기본적으로 조용하다, 두 번째, 성능이 좋다, 세 번째, 믿을만한 명실상부 AS를 보증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조립에 들어가는 제품은 굉장히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픽카드도 사이즈고 있고 통풍이 잘 되는 케이스 제품을 써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브라보텍 가디언 3000M 케이스 제품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와! 자, 이 케이스 제품의 좋은 점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실수로 발로 차게 된다, 본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발만 아픕니다. 이 케이스는 꿈쩍도 않고 미동도 않는다. 정말 튼튼한 케이스다. 자,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됐는데요. 야,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아, 그래픽카드 너무 이쁘고요. 자, 우리는 바로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자, 이번에는 성능 테스트로 넘어왔는데요. 성능 테스트, 이번에 진행된 게임 네 가지나 진행을 했습니다. 자, GTA5 배틀그라운드, 사이버펑크 2077, 그 다음에 걸오드티 모던 어페어까지 레이트레이싱이 가능한 게임 2가지와 그 다음에 일반 게임 2가지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컴 잘 알, 그 다음에 컴 잘 알인 척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D 마크 테스트까지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라이젠 5600X의 성능이 너무 좋았습니다. 게임도 AMD, 작업 성능도 AMD, 둘 다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임 성능 테스트였었는데요. 자,
자, 첫 번째로 3D 마크 테스트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스코어 보시면 21,000점이 넘는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죠. 21,000점이 넘는 스코어는 이제 과거 RTX 2070과 비슷한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AMD 라이젠 제품에서 3D 마크 테스트 스코어는 살짝 더 낮습니다. 인텔 CPU 제품에서 3D 마크 테스트를 돌렸을 때 그래픽 스코어는 살짝 더 우세하지만 이게 문제는 아니란 점, 실질적으로 CPU의 성능과 실질적인 그래픽카드 성능은 오히려 더 높게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피직스 스코어 25,192점이 나왔습니다. 자, 피직스 스코어가 25,000점이 이상이 나왔다는 건 그레이드가 i7 1700F랑 거의 이제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CPU는 5600X는 6코어 12스레드인데 웬만한 8코어 16스레드 CPU 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인텔 i7의 코어 1개와 AMD 라이젠 CPU의 코어 1개, 이제 한 명의 머리가 연산 속도가 더 빨라서 그런 겁니다. 다른 CPU에 1.5명 정도는 붙여줘야 상대가 된다 라는 뜻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컴바인드 스코어는 1700점이 나왔는데요. 이게 컴바인드 스코어가 10,000점 이상 넘는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는 1920, 1080 해상도에서 배틀그라운드 풀 옵션은 가능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타임스파이. 타임스파이는 이제 다이렉트 X12,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자원을 좀 더 많이 요구해서 점수가 더 낮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픽 스코어 8,799점,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CPU 스코어도 8,338점, 라이젠 5600X 제품이다 보니까 CPU 스코어가 너무 훌륭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만큼 라이젠 5600X라는 CPU는 이 그래픽카드를 병목 현상 없이 아주 쾌적하게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CPU이며 RTX 3080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셔도 굉장히 거뜬히 버텨낼 정도로 정말 좋은 CPU 제품임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마크 테스트를 통해서 우선 점수값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점수가 그래서 이게 점수가 뭐 설명을 해주면 좋은 점수인 건 알겠는데 게임 성능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제 사이버펑크 2077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실내, 실외,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을 때와 건물 밖에 있을 때 프레임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펑크 2077은 너무너무 고사양이에요. 그러니까 따지자면은 게임 중에서도 트리플 A급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트리플 A급 게임이라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사이버펑크 2077 등과 같은 그런 게임을 일컫는데요. 정말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써야 하는 게임들을 이제 주로 트리플 A급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이버 2077이라는 게임이 워낙 많은 그래픽 자원과 컴퓨터 자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펑크 2077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컴퓨터 가격이 최소 100만원은 넘어야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프레임 수치가 이제 70이 넘어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70이 넘어가고 평균 프레임도 70에서 80 사이로 굉장히 꾸준하게 프레임 수치가 잘 나와줬는데요. 옵션도 이제 상업 정도로 맞춰줘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고 전투 환경에서도 게임을 할 때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메모리 또한 3200클럭으로 XMP 튜닝 메모리 제품이다 보니까 3200클럭으로 맞춰져 있고 그래픽카드도 RTX 3060이라는 좋은 성능의 그래픽카드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만 사이버펑크 2077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꺼둔 상태입니다. 만약에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켜게 되면요, 이 프레임 수가 반토막이 납니다. 레이트레이싱 옵션까지 주면서 좀 고사양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를 최소 RTX 3070, 최소 RTX 3070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GTA 5 부분은 이제 옵션을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줬고요. 상업에서 최상업 그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옵션을 줬고 오픈월드 게임이다 보니까 또 이제 시야 거리를 조금 더 옵션을 더 높게 줬거든요. 인물이 볼 수 있는 이 시야 거리를 좀 더 옵션을 줬기 때문에 오픈월드 게임에서는 그 옵션을 주면 줄수록 프레임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80에서 100프레임 정도는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오픈월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간적인 반응 속도보다는 이제 그래픽을
좀 더 즐기면서 여유롭게 게임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프레임이 144에 맞춰져 있지 않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야 거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GTA5가 지금 출시된 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계속해서 GTA5가 쓰이는 이유가 그만큼 그래픽카드 소모량도 높은데 CPU 자원도 그만큼 많이 먹고 메모리 자원도 그만큼 많이 먹습니다. 고사양의 게임이면서도 옵션을 많이 주면 줄수록 본인 컴퓨터가 얼마나 부족한지, 심지어 RTX 3080을 사용해도 거리 보기를 풀옵션으로 주게 되면 프레임 척도 모드까지 주게 되면은 RTX 3080으로도 버티는 게 힘든 게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게임하면서 정말 쾌적하다고 이제 느꼈던 게 우선 RTX 3060 이번에 들어간 아수스 터프 그래픽카드 모델이 전반적으로 온도가 60도가 크게 넘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래픽카드 온도가 좋다 보니까 그만큼 터보 부스트 클럭도 잘 나와줬고 굉장히 정숙합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물건이었어요. 그래픽카드도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배틀그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는 게임 내 옵션은 모든 옵션을 전부 다 울트라로 줬습니다. 모든 옵션 올 울트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프레임이 180 정도는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165 주사율 또는 240 주사율 모니터를 쓰면서 풀옵션으로 아주 쾌적하게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본체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라이젠 5600X CPU로도 CPU 점유율이 굉장히 낮게 보이는데요. 보통 지금 20%에서 30% 사이의 CPU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높으면 이제 30% 이상도 찍히는데 CPU가 나는 이 정도만 사용해도 배틀그라운드 게임 돌리는 데는 문제 없어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리소스로 무엇을 하느냐? 음성 채팅 프로그램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원컴 방송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메모리 용량만 16기가 2장으로 들리면은 이 본체 제품으로도 배틀그라운드 원컴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인텔 CPU의 코어당 성능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인텔 제품이 더 인기가 많았다면 지금은 라이젠 5000번대 CPU 제품이 오히려 인텔 제품보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 평균 180프레임 이상 너무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는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줄 수 있는 게임이죠. 그래서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주고 플레이를 했고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주고 이제 중상업 정도로 맞춰서 게임을 플레이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100 이상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나와줬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진짜 엄청나게 빠른 그 반응 속도를 요구하는 게임들을 보통 플레이를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 1920, 1080 해상도의 240 주사율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사용하셔서 어느 정도 옵션 조정을 조금 하셔가지고 240프레임에 맞춰서 쾌적하게 게임을 플레이를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할 수 있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QHD 해상도의 모니터를 쓰셔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2560, 1440 해상도에서 어느 정도 중업 정도로 맞추시면은 또 QHD 옵션에서도 고주사율 모니터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펙에 맞춰져 있는 이 케이스 제품 쿨링 성능도 굉장히 좋은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게 계속 게임하면서 이제 CPU와 그래픽카드 온도 체크를 계속 진행했었는데요. 70도가 넘는 온도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70도가 넘는 온도를 볼 수가 없었어요. 라이젠 5600X RTX 3060 본체 조합 정말 성능 좋았고요. 이 제품에 대한 문의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마인드PC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품에 추천드리는 모니터 상품 인터픽셀 IP2740 모니터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1920, 1080의 165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 제품입니다. 또는 1920, 1080의 240 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셔도 되는 본체 제품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그래픽 옵션을 어느 정도 조금 포기를 하고 QHD 옵션으로 가고 싶다. 괜찮습니다. QHD 모니터를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사양의 본체 제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체 제품 설명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좋은 제품, 그 다음에 좋은 특가 제품, 이벤트 계속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람 설정 통해서 꼭 좋은 소식 계속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
알람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PC의 한호근 팀장이었습니다.